안녕하세요. 문패직직 마이크 선생입니다. The easiest way for your children to learn about money is for you not to have any. The easiest way, 가장 쉬운 방법. For your children,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to learn about money, 돈에 대해 배우는 게 is,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for you, 당신에게 있어서 not to have any, 여기서 any money에서 money가 생략된 거죠. 당신이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지 않는 것. 가지다는 to have고 가지지 않는다는 not to have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not have 이렇게 쓰지 않고 not to have 이렇게 써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또 돈이 약간 있는 편이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후에도 거의 돈이 없으신 편이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돈이 없다 하고 거절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돈을 구할 방법을 뭐 돈을 제가 벌든 모아든 돈을 아끼든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돈이 많으면 애한테 돈을 편하게 주겠죠. 그러니까 애가 돈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어. 애가 원하는 게 있어도 부모가 주질 못해요. 그러면은 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돈이 없는 건 힘든 거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것. 부모가 돈이 없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들은 자기 자식들을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가 가난한 걸 보고 똑같이 행동해서 가난해지고, 반대된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제 경우에는 돈 때문에 고통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엄청 막 모으고 엄청 쌓아놓고 돈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알죠.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자신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돈이 없는 게 돈을 가르치는 어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The easiest way for you,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에서 for를 썼잖아요. 영어에서 조사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인데 for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한국말로 해석할 때 가장 가까운 거는 뭐뭐를 위해예요. 자신의 마음이 뭘 바라보고 얘기할 때 for를 쓰거든요. 직접 거기에 도달을 한다거나 직접 뭘 주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고 얘기할 때 해요. 뭐뭐를 위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뭐뭐 때문에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에게 있어서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당신 아이들에게 있어서 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본어에서는 뭐뭐노 다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for이랑 똑같거든요. 뭐 아나타노 다멘이 그러면은 당신을 위해서도 되고 당신 때문에도 되는 거. to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go to school 그러면은 학교로 가다잖아요. 가가지고 도달할 경우에 to를 써요. 반대말은 from 뭐뭐로부터 출발을 했는지 얘기할 때 from을 쓰는 거고, to는 도달을 해야 쓸 수 있는 거고 for는 도달할 필요 없이 바라만 보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between은 두 개의 사이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거고, about 같은 경우에는 뭐뭇의 주변에 또는 뭐뭇쯤 이렇게 써요. 한국말로는 about이 뭐뭇에 대해잖아요. 뭐뭇에 대해, 뭐뭇에 관해 그런 건데 뭐뭇쯤으로도 써요. about 5 o'clock 그러면 5시쯤, around 5 o'clock 그러면 5시쯤 이렇게 써요. about이나 around랑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뭐뭇의 주변에 대해서, 그러면은 I study English 그러면은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I study about English 그러면 영어의 주변, 영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for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to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고, from은 to의 반대말, 뭐뭐에서 시작했는지 얘기할 때, about은 뭐뭐에 대해 또는 뭐뭐쯤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easiest way for your children to learn about money is for you not to have any. 교재에서 실제 영어 명언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시간 전치사 했었는데 for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방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 for your children 그러면 너의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되는 거고, to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도달하는 거죠. to your children 그러면 너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about 같은 경우에는 뭐뭇에 대해, 뭐뭇에 관해, about your children 그러면 너의 아이들에 대해, 너의 아이들에 관해, between your children 그러면은 너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전치사 이런 것들 했었어요. 승리는 그 인내심이 가장 강한 사람에게 속한다. victory 나와 있네요. victory 속한다. belongs 3식 단수니까 s 붙여야 되고, 뭐뭐에게 그럼 to 써야겠네요. 그 가장 인내심이 강한, most persevering, 경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진 사람들 다 빼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 초등학생 때 보면 어떤 이쁘장한 여자애가 있는데 걔를 쫓아다니는 애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남자애들이. 저는 아니었어요. 그 그룹이. 그 여자애는 집에 가서 그 4명 남자애들이 가서 막 같이 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귀게 된 애는 그 중에 가장 인내심이 강한 애였겠죠.
끝까지 그 순번을 기다리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요. 좀 그런 상황이면 그냥 더 이상 상대를 안 하는, 굳이 제가 어장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 순위에서 줄 서 있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만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그런 기미가 보인다 또는 그런 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상대를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애를 잘 못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The white lily, 그 하얀 백합은 blooming, 피면서 피는 중인 unseen, 보이지 않게 in the valley, 그 계곡 안에서 does not need, 필요하지 않습니다. to explain itself, 설명하는 것이 그것 스스로를 누구에게도 to anyone. 그것은 아름다움을 위해 삽니다. It lives, 삽니다. 단지 뭐뭐를 위해, 뭐뭐를 바라보고 for beauty,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죠. Man, 사람들은 however, 그러나 cannot accept,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That merely, 단지 그냥 이유 없이 존재하니까 그 인생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살 수도 있는데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건데 모든 사람들이 백합보다 훨씬 굳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막 아둥바둥 살려고 하죠. 그렇죠? This is a good sign.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게 뭐예요? Having, 가지는 것은 콤마 ing 쓰면 몸 하면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몸 하면서라기보다는 몸 하는 것이 맞죠. 그 사인에 대해 설명하려고 having 쓴 거예요. 좋은 신호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지는 것은 a broken heart, 한 부서진 마음을. It means, 그것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시도했다는 것을, we, 생략됐네요 여기. We have, 시도했다는 것을. tried, 어떤 것을 위해. for something,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부서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하기는 했으니까 부서진 거죠. 고백을 했다가 차였으니까, 사업을 벌렸다가 망했으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어쨌든 시도했다는 건 반복해서 시도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호인 거죠. 잘 되기 위한 전조인 거죠. 인류를 위해 선택이 놓여있다. The choice, 그 선택은 동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라색이니까 이게 맞추란 얘기네요. right을 일로 넣으란 얘기고 중간에 삽입된 거거든요. For mankind, 삽입이 된 거예요. 선택은 right, 놓여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 사이에. 그러면 between 자유, freedom and happiness, 누가 한다 구조예요. 선택은 놓여 있습니다. For mankind는 중간에 삽입이 된 거고, 그렇죠? 인류를 위한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뭐 사이에 between freedom and happiness, 자유와 행복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And 그리고 for the great bulk of mankind, 그 대단한 양을 위해서는 인류의 happiness is better, 행복이 상태입니다. 더 나은. 자유와 행복 중에서 더 나은 것은 행복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자유는 뭐예요?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혼자 사는 거. 행복은 뭐예요? 같이 사는 거. 자유가 없죠.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같이 사는 거. 좋은 판단은 경험으로부터 온다. 굿 나왔으면 good judgment, 좋은 판단은 옵니다. comes from, 뭐뭐로부터니까 from, 경험으로부터. experience, 그리고 경험은 나쁜 판단으로부터 온다. and experience. 네, 여기 점이면 and가 대문자여야 되는데 자, 교정할게요. and experience, 경험은 옵니다. comes, 나쁜 판단으로부터. from bad judgment.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지혜라는 건 경험이 많아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뭐로부터 와요? 나쁜 행동, 실수한 것들로 통해서 이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치킨집을 누가 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치킨이 너무 탔다고 막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래. 그건 네 입맛이 문제지. 뭐 치킨 조금 태울 수도 있는 거, 이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치킨집이 망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때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경험이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치킨이 탔어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대부분의 경우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해보기도 전에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Victory belongs to the most persevering. The white lily blooming unseen in the valley
does not need to explain itself to anyone. It lives merely for beauty. Man, however, cannot accept that merely. This is a good sign, having a broken heart. It means we have tried for something. The choice for mankind lies between freedom and happiness. And for the great bulk of mankind, happiness is better. Good judgment comes from experience, and experience comes from bad judgment.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